와이프 오늘 다 죽었어. 기대해. 뭐야?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게이밍 무선 이어폰이 또 새로 나왔길래 무지성으로 하나 질렀습니다. 약간 이 분야가 재밌는 게 뭐냐면 무선 이어폰 시장은 이미 익을 대로 많이 익었어요. 그래도 진짜 QCY도 가격 대비 성능이 미쳤고 애플의 에어팟도 후속적이 안 나올 정도로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오른 시장이기도 하죠. 왜냐면 음질이나 노키나 이런 건 가능하더라도 게임을 위해 무선을 유선 속도로 내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제대로 각 잡고 출시한 소니의 인존버즈, 얘가 등장하고 인기도 엄청 많고 한동안 없어서 못 살 정도로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왜냐면 분명 얘는 무선인데 유선과 거의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한 딜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 최근에 에이수스에서 센트라 트루 와이어리스 스피드 노반가 이제 그거 있어서 이제 사서 리뷰를 한번 했었고요. 또 제가 한 달 전쯤 사전 예약으로 게이밍으로 유명한 스틸 시리즈에서도 신제품이 나와서 오늘은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게임 버즈 사용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진짜 이 시장이 너무 재밌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요 세 가지일 거예요. 먼저 언박싱은 이미 제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빼고, 스틸 시리즈는 저한테 막 엄청 익숙한 브랜드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헤드셋 그거를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를 구입해서 썼었고, 다른 제품들은 제가 많이 구입해서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또 브랜드도 게이밍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예요. 자, 먼저 이제 케이스는 되게 작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고요. 인존버즈랑 비교하면 약간 이제 납작하면서 크고, 에이수스 거랑 비교하면 더 컴팩트하죠. 에이수스는 사실 케이스가 좀 독특한 형태라서 이게 막 그립감이 좋다라고 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가격, 제가 이걸 사전 예약으로 19만원에 샀나? 한 20만원 초반대에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 가격치고는 조금 이제 저렴해 보이긴 해요. 확실히 소니의 인존버즈가 더 고급스러운 맛이 있고 대기업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느낌이 있다면, 얘는 이제 좀 싸구려틱하고 한 달 정도 쓰니까 케이스 뚜껑에 유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건 없고, 스틸 시리즈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은근히 제가 인존버즈 쓰면서 아쉬웠던 게 얘가 무선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케이블을 계속 꼽아서 충전해줘야 됐거든요. 얘는 케이스 자체에 무선 충전이 돼서 이게 진짜 은근히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LED 인디케이터 있고 뒤에 C타입으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열면 에이수스에 비해 좋은 점은 요거 동글을 케이스 내부에 수납 가능하다는 점. 에이수스는 케이스 디자인을 너무 신경 써서인지 동글은 이렇게 이제 수납을 해야 됐고, 인존버즈도 안쪽에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런 이제 특별함이나 마감을 제외한다면 스틸 시리즈 케이스도 깔끔해서 되게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수스가 좀 과감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쓰다 보니까 실용성은 얘가 더 좋았고요. 어떻게 보면 옛날 그 갤럭시 버즈를 쓰는 그런 느낌도 살짝 나요. 유닛도 예전 갤럭시 버즈 같은 느낌이 있죠. 요즘은 콩나물처럼 나오지 만 예전에 있었던 이제 코드리스 스템이 없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컨트롤하는 게 위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처음엔 요즘 제품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터치식인지 알았지만 얘는 이렇게 클릭하는 버튼식으로 컨트롤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노즐 부분도 이렇게 이제 조금은 약간 좀 휘어져 있는 그런 이제 특이한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어팁을 빼면 안쪽에 있는 노즐 부분은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되게 작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맞아. 특이한 점은 보통 이제 포고핀으로 무선 충전할 때는 포트가 거의 한 2개 정도씩 있거든요. 근데 얘는 포고핀 접점이 3개예요. IP55 등급이라 땀 흘리는 건 괜찮고요. 착용감. 착용감은 내가 써본 요 3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먼저 이제 착용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지금의 아크티스 게임 버즈, 인존버즈는 약간 스템이 나와 있어서 조금은 길죠? 얘도 착용감이 좋은 편에 속하긴 해요. 에이수스 거. 얘는 스템이 나와 있죠? 게임버즈가 제일 좋아요. 와, 착용감은 진짜 좋아. 그냥 귀에 쏙 들어가는 디자인?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느낀 게 약간 이렇게 버튼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예전에 그 QCY T1 느낌. 그리고 컨트롤 하는 것도 되게 편했습니다. 버튼 크기가 거의 유닛 전체 크기처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이제 컨트롤 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에이수스 제품을 쓸 때는 터치 방식이라서 귀에 다시 끼거나 이제 위치를 맞추는 과정에서 터치가 이렇게 이제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은근히 게임할 때 버튼식도 편하긴 했어요. 다만 이제 귀에서 이렇게 이제 꾹꾹 자주 눌러야 하다 보니까 귀에 압박이 들어온다는 점, 그거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사용성, 게임 버전은 윈도우나 맥이나 특별히 드라이버 설치 필요 없이 요즘 제품들과 모두 동일하게 동물을 꽂아서도 사용 가능하고 블루투스를 연결해서도 사용 가능해요. 다만 이제 요것도 이제 동글도 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품들을 쓸 때 요것도 동글 크기에 따라서 편의성이 좀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것도 보면 스틸 시리즈는 C타입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좀 납작하게 이렇게 이제 길게 되어 있죠. 나머지 제품들은 C타입이랑 높이 차이가 크진 않아요. 이렇게 에이수스도 소니보다는 조금 더 두껍지만 좀 얇죠. 근데 이제 아크티스의 가장 큰 단점이 동글이 이게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포트와 간섭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PC에 연결하면 옆에 있는 포트랑 간섭이 생겨서 포트를 못 쓸 때도 있어서 이거는 확실한 단점이야, 단점. 그리고 멀티 페어링도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 동글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PC에 연결을 해두고요. 또 블루투스로 일반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연결해서 쓰면 PC로 게임할 때 소리를 듣다가 폰으로 만약에 전화가 온다. 그럼 바로 전환이 돼서 전화를 받는 것도 잘 작동을 했고요. 만약 내가 게임이 끝나고 나서 얘를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데 얘를 여기에 안 넣고 그냥 바닥에 이렇게 두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할 때는 이제 귀에 끼운다고 해서 착용 감지 센서로 자동으로 켜지는 건 아니고 한번 이렇게 이제 버튼을 꾹 눌러줘야 다시 켜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만 연결해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글이랑은 얘로 자동 연결되고 블루투스도 꺼내면 자동으로 두 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성은 되게 좋았어요. 그것도 있었다. 동글과 연결했을 때의 딜레이. 에이수스는 케이스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동글과 빠르게 붙었고요. 스틸 시리즈랑 소니는 요게 조금 연결될 때 이제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체감상 로그 같은 경우에는 꺼내면 거의 한 3-4초 만에 이제 PC랑 연결되고요. 스틸 시리즈는 한 9초 정도 걸리고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양쪽 이렇게 모두 다 연결하잖아요. 그럼 동시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한쪽 먼저 연결돼서 한쪽 먼저 소리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쪽이 연결돼서 같이 소리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존재했고, 요거는 소니 인존버즈도 비슷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무선 이어폰의 연결 방식이랑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얘네들은 처음에 연결할 때 딜레이가 있는 편이다.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PC에 연결해서 쓰는 게 주 목적이겠지만 핸드폰과 연결할 때 이제 전화 오는 것과 같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은근히 에이수스가 더 좋았습니다. 얘는 게임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빠르게 전환이 되는 편인데 얘네들은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마이크 음질은 솔직히 디스코드로 통화했을 때 기준으로 보자면 에이수스와 스틸 시리즈를 비교하면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스틸 시리즈가 조금 더 좋은 마이크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인존버즈와 비교했을 때는 인존버즈가 조금 더 선명하긴 하지만 디스코드 특성상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 조용한 곳에서는 셋 다 모두 잘 들렸고요. 여기서도 인존버즈가 제일 선명한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게이밍 이어폰에서 음질, 노이즈 캔슬링,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셋 다 모두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음질이랑 이제 노켓도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음질은 셋 다 이제 게임 세팅이다 보니까 막 음악을 듣는다 그런데 세팅이 되어 있는 사운드는 아니었습니다. 출력은 오히려 이제 스틸 시리즈가 좀 세더라고요. PC에 연결해서 쓰잖아요. 같은 볼륨일 때 스틸 시리즈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도 더 크게 들렸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음질 중심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제 블루투스 코덱, 이것도 무선 이어폰에서 음질 중요시하는 것은 엘덱이라든지 스냅드래곤 사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SBC 코덱 하나만 지원합니다. 그래도 이제 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봤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PC로 게임도 하지만 음악을 듣기도 하니까요. 자, 스틸 시리즈를 인존버즈와 비교했을 땐 역시 인존버즈 사운드가 더 좋았습니다. 인존버즈에 비해서는 고역대는 많이 선명하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음질이 인존버즈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 내가 게임 세팅이라서 저역은 좋은데 중고역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니 인존버즈가 확실히 더 시원한 소리가 들려요. 에이수스랑 비교했을 땐 어떨까? 이렇게 비교하면 음질 차이는 크진 않지만 에이수스의 저음이 더 강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노캔이 되는데 사실 제가 진짜 게이밍에서 그 노캔 성능을 그렇게 많이 기대는 하진 않아요. 노캔은 지금 이렇게 착용하고 한번 누르면 ANC 하면서 나오거든요. 노캔을 켜게 된다면 약간 답답하게 하는 그 노캔 특유의 느낌이 나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은 확실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노이즈 캔슬링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게임할 때 쓰겠지만 UMPC 조합으로 쓰시는 분들은 밖에서도 쓸 수 있는데 그때 완전 몰입할 만큼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진짜 소음을 조금 깎아주는 정도? 노이즈 캔슬링 정도로만 보자면 에이수스랑 비슷한 정도였고요. 인존버즈랑 비교하자면 이제 인존버즈는 음질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지만 노캔 성능은 훨씬 좋아요. 마이크는 비슷할지언정 노캔은 그냥 급이 다를 정도로 인존버즈가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집에서 게임 하시는 분들은 노캔을 잘 안 써요. 저도 노캔 켜면 주변에서 잘 안 들린다고 더 뭐라고 하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도 비교해봤습니다. 에이수스는 사실 거의 이제 화이트 노이즈가 없는 정도였고 스틸 시리즈는 노캔을 켜면 화이트 노이즈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소니 인존버즈는 화이트 노이즈가 제일 심했고요. 근데 또 이것도 이제 화이트 노이즈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또 게임할 때는 환호가 거의 안 들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사람의 취향 차이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리고 작업할 때도 사용해봤습니다. 왜냐면 우리처럼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거의 유선으로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소리 딜레이가 있으면 영상 편집할 때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사용해봤는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전에도 말했지만 에이수스는 사실 작업용으로 적합하진 않았습니다. 에이수스는 한 1, 2초 소리가 안 나왔다가 다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앞부분의 소리가 잘렸다가 나오는 현상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스틸 시리즈는 30초 정도 소리가 안 나오다가 나면 앞이 약간 잘리긴 하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스틸 시리즈가 훨씬 양호하기 때문에 스틸 시리즈가 작업성에 있어서는 훨씬 편했습니다. 인존 버전은 그런 현상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이게 무선 이어폰에서는 중요한데 게임할 때는 막 3시간 4시간 연속으로 막 하는 케이스가 없어서 저는 셋 다 나름 준수했어요. 그리고 앱 야 이것도 내가 써본 것 중에서 스틸 시리즈 앱이 가장 좋았습니다. 소니도 좋긴 하지만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더 뭔가 진짜 게이밍 같은 느낌? 이게 내가 처음 써봐서 약간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써본 게이밍 브랜드 중에서는 제일 좋더라고요. 얘도 이렇게 PC에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죠. PC 게이밍 모드가 있고 콘솔 게이밍 모드가 이렇게 따로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기기 설정으로 들어가면 게임 버즈, 오디오 설정이나 나오고 이퀄라이저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거의 게임별로 있어요, 이퀄라이저가. 아니 난 이렇게까지 이퀄라이저가 엄청 많은 건 처음 봐요. 와 무슨 인기 있는 게임들은 EQ를 다 만들어놨나 봐. 배틀그라운드도 심지어 이거 모바일도 따로 있고 PC 버전도 따로 있어요. 간단히 배그 모드로 해보니까 저음은 약간 죽이면서 고음은 조금 더 살리는 것 같은데 껐다 켰다 해보니까 총소리가 더 잘 들렸어요. 난 EQ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설정 가능한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봐요. 딜레이가 거의 없는 동글을 이용한 2.4GHz 무선 EQ가 있고 또 블루투스를 이용했을 때 EQ 이것도 따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Q 요 하나 설정하는 것도 이거 봐. 야 이런 게 또 게이머한테 또 미치지. 또 설정으로 가면 요 버튼도 커스텀 할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구분되어 있고 이것도 뭐 볼륨 올리기, 소음 제어 순환 뭐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감지라는 기능도 있어서 귀에서 뺐을 때 자동으로 일치 정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뭐 전원 옵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뺐을 때 자동으로 끄는 모드 이런 것도 있죠. 결과적으로 이번 스틸 시리즈에서 새로 나온 아크티스 게임 버즈를 구입해서 한 달 동안 사용해본 결과 게임용으로는 되게 괜찮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 에이수스랑 비교했을 땐 저는 무조건 그냥 스틸 시리즈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소니 인존버즈랑 비교하자면 사실 이제 인존버즈가 음질이나 녹해는 확실히 인존버즈가 더 좋기 때문에 이거는 취향 차이로 고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존버즈는 제가 이제 엄청 오래 썼거든요. 이의 단점이라면 무선 충전이 안 되고요. 스마트폰이랑 연결할 때 LE 오디오 지원폰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가끔씩 좌우 연결이 한번 게임하다가 끊겨서 다시 연결되는 케이스, 그게 단점이지만 음질, 녹해, 마이크는 얘가 월등히 좋아요. 의외로 버튼식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에이수스랑 비교하자면 얘가 버튼식이라서 오작동이 덜하다 보니까 좋았고 또 동글 수납도 이렇게 케이스 내부에 가능했고요. 음질이나 마이크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비교하자면 스틸 시리즈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존버즈, 스틸 시리즈 이렇게 싸움인데 고급감과 음질, 녹캔을 원한다면 인존버즈를 추천드리고 프로그램이나 착용감, 무선 충전의 편리함을 생각한다면 스틸 시리즈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면 진짜 요 재미있는 게이밍 무선 이어폰의 시장,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게임할 때 무조건 어차피 집에서 쓰는데 헤드폰으로 빵빵하게 소리를 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소니의 인존 그 H9을 사용하고 있다가 인존버즈 출시한다고 했을 때 야 이거 되나? 뭐 딜레이는 좋겠지만 이거 뭐 생긴 것도 이렇고 이게 되나 했는데 진짜 만족스럽거든요. 왜냐면 헤드폰 오래 쓰면 땀 차는데 땀이 안 차고 더 편리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으면 구입해서 써보고 있는데 스틸 시리즈 꽤 잘 만드네요.